자, 오늘은 광 흡수와 발광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연 발광,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도 발광,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발광은 우리 보통 말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빛,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다 자연 발광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 그래서 이 두 발광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물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유도 발광이 일어나는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번 장에서 하나씩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을 입사시킵니다. 입사 에너지는 이 밴드 갭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자 한 개만 입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는 천위를 일으키죠. 이 빛과 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즉 광자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로 이렇게 천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흡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흡수율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R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bsorption입니다. 그래서 자, 흡수 계수에 비례할 겁니다. 어떤 반도체가 갖고 있는 흡수, 비례상수, 알파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가 잘 일어나려면 여기에 전자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존재할 확률, 바로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로 표현하면 FV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자가 없는 게 유리하죠. 전자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F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광자의 밀도,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밀도가 많을수록, 높을수록, 즉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자들은 전자 하나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광전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자가 많으면 10개가 입사된다 그러면 10개가 흡수가 돼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광자 밀도, 로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빛을 멈춥니다. 딱 멈추면 이제 빛의 입사가 없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올라간 전자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빛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때 나오는 빛은 이 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빛을 우리는 자연 방출광이라고 표현하고, 이때 빛은 사방으로 퍼집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대각선으로 쫙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빛들 중에서 이 밴드갭에 해당하는 또 에너지를 갖는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다시 이 반도체에 재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빛은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재흡수가 일어나고 사방으로 퍼진다. 이게 자연 방출광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연 방출률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런 자연 방출광을 우리는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P로 표현하고요. R이라 그러면 자, 방출 계수에 비례하겠죠? 방출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FC. 그 다음에 여긴 전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1-FV. 그래서 자연 방출률 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거랑 비교해보면 요 광자 밀도가 빠져 있죠. 여기선 광자 밀도가 의미가 없죠. 빛을 멈췄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 경우를 다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동일하게 광자 하나가 입사됐습니다. 흡수돼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2번 프로세스하고 3번 프로세스가 더 존재하는데요. 자, 2번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프로세스는 뭐냐면, 자, 이 올라간 전자들이 계속 여기서 빛이 입사되니까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전도대 이후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 밀도를 보면 컨덕션 밴드 바닥 상태에 집중해서 분포하고 올라갈수록 듬성듬성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자를 여기에 많이 만들면 이러한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자 2번 프로세스는 우리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프로세스는 발생합니다. 충분히 발생하는데요. 자 여기 전자가 다시 올라간 전자들이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이 이제 자연 방출광이라 그랬는데요. 이때는 자연 방출을 하지 않고 유도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요 입사되는 광자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다시 표현하면 빛은 전기장과 좌기장을 만들죠. 빛의 속도로 전기장과 좌기장을 만드는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기장이 요 전자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 전기장에 동조가 된다. 또는 이 광자의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를 갖는다. 또는 이 광자 에너지와 이 전자들이 공명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광자를 복제해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다소 이 부분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나올 때는 이렇게 빛이 나올 때는 빛을 계속 쪼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빛이 나올 때는 이 빛은 자연 방출광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때 나오는 빛은 이 입사광, 이것을 우리는 stimulated light라고 해서 자극광이라고 합니다. 이 자극을 준 이 광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즉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은 자극광과 동일한 위상을 갖고 진행 방향도 같고 파장도 같습니다. 파장이 같다는 얘기는 에너지도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빛의 평광 상태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광자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공과 재결합하면서 광자 하나를 방출하는데 이 광자는 이 광자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광자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러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일어날 때는 자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광자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입사광이 있죠. 그래서 광자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광자 하나를 쐈는데 광자 두 개가 나옵니다. 즉 광자가 증폭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빛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도 방출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ST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Stimulated Emission. 그래서 RST라는 것은 요 흡수 계수에 비례하겠죠.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알파를 갖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많아야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알파. 그 다음에 전자가 어디에 많아야 되냐면 여기에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전자가 비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동일하게 광자 밀도 델타 E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들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자 밀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방출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흡수율하고 아주 유사하죠. 개수도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만 틀립니다. 그렇죠? 여기는 FV고 여기는 FC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유도 방출율이라 하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자가 증폭돼서 나온다. 2개면 4개가 나올 테고 이렇게 증폭이 된다. 그래서 광자를 복제해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전자들을 많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페르미 준위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되겠죠. 많이 도핑을 하는 겁니다. 아주 헤빌리하게 도핑을 하면 여기 전자들이 많이 분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population inversion. 즉 여기에 전자라는 것은 페르미온이고 전자는 항상
낮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자는 아래부터 이렇게 치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제일 꼭대기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긴 전자가 원래 없는 구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전자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분포가 반전이 돼 있다. 그래서 population inversion, population inversion이 일어나려면 FC가 FV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의 방법 중에 하나가 페르미 준위를 여기까지 끌어올린다. 헤빌리 도핑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하고, 여기 전자를 많이 배치시키면 이 방출광의 광자들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유도 방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방출이 많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전자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가 더 많으면 1번 프로세스가 더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부동호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전자가 더 많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컨덕션 밴드 쪽에 많으면 분포 반전이 일어나는 거고, 이때 유도 방출이 발생하는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FC가 FV보다 작으면 이거는 단지 그냥 유도 흡수의 메커니즘이 지배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거하고 완전 다른 물리 현상입니다. 이때는 광자가 증폭이 되는 거고, 이때 나오는 빛은 이러한 사방으로 퍼지고 이렇게 자연 방출광이 아니라 요 입사광하고 동일한 광자의 위상, 진행 방향, 파장, 편광 상태를 갖는 광자를 방출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개를 입사했는데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증폭이 된다. 그래서 유도 방출이 일어날 때는 광자가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밀도 반전, 분포 반전을 만들어내면 이러한 유도 방출광은 더욱더 세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광자가 많이 나오니까 아주 밝게 보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 이 자연 방출하고 유도 방출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도 방출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알짜 유도 방출이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자, RST, Stimulated Emission 율이 되겠습니다. 네트, 알짜입니다. 그러면 자, 요 유도 방출률하고 유도 흡수율이죠. 요 차이가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이쪽이 더 커야지 유도 방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차이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광자 밀도도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자,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즉 FC-FV가 0보다 커야지 유도 방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FC가 FV보다 커야죠. 즉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더 크다. 즉 컨덕션 밴드 위쪽에 전자가 더 많이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도 방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전 분포 또는 밀도 반전 분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유도 방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우리 자 도핑을 하면 의사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 자 전자 분포를 더 많이 만들려면 페르미 준위를 헤빌리 도핑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자 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도핑해서 이쪽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여긴 전자가 꽉 차 있지만 여기는 양공으로 꽉 차 있죠. 여기는 다 전자로 꽉 차 있죠. 그래서 전자가 유도 방출을 일으키기 위한 딱 어떤 적합한 상황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가 많으니까 쭉 떨어지면서 광자들을 증폭시켜서 엄청난 양의 광자들의 방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전 분포, 밀도 반전은 레이저가 발진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짜 유도 방출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가 레이징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반전 분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 상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저 다이오드는 모두 다 이렇게 양쪽 P, N 헤빌리 도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반전 분포를 만들어서 유도 방출광을 더 많이 나오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저렇게 유도 발광이 일어나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빨간색처럼 굉장히 델타 펑션 같죠? 굉장히 이 파장이 단파장에서 나옵니다. 하나의 파장에서, 즉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입사광의 그 광자가 갖고 있는 그 파장, 그걸로 다 복제해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리한 델타 펑션과 같은 이런 단일 파장의 빛이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 방출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기도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 FWHME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Full with Half Maximum. 그래서 이 피크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 바닥까지 이 절반 되는 이 지점에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을 보면 이 스펙트럼을 보면 자 여기 요 꼭지점을 우리 밴드간 10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는 더 낮은 에너지고 여기 더 높은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나와서 색이 순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딱 한 가지 파장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색을 순도가 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에 천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에너지가 더 낮죠. 그래서 전도대에서 뭐 억셉터 레벨로 떨어지는 발광이 있을 거고 또는 도너 레벨에서 가전자대, 그 다음에 도너에서 억셉터 또는 뭐 엑스톤 발광도 존재하겠죠. 그러한 파장의 빛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가 더 높은 부분이죠.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죠.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높은 데서 바로 가전자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밴드갭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발광들이 다 여기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 방출광이고요.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들 우리 직접 천이형 반도체에서 밴드간 발광은 반드시 광자를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광들, 이러한 밴드간 발광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빛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빛을 방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설명하려면 또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가 아주 높으면 이런 것들은 폰온하고 반응을 할 수 있어서 발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런 밴드갭 내에 비발광 트랩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얘들이 반응을 해서 또 빛을 발휘하지 이렇게 발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간 발광하고 틀게 이런 것들은 우리 양자역학적으로 파동함수의 겹침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로컬라이즈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디로컬라이즈 됐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의 겹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밴드간 발광은 대부분 다 광자를 방출하는데 이런 것들은 방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빛이 방출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또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방출광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레이저 다이오드와 같은 유도 방출광을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강하고 색순도가 좋은 단일 파장의 빛이 나온다. 이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발광 다이오드부터 한번 배워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발광 다이오드의 내부 발광 효율과 외부 발광 효율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왜 안 좋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